3번 언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미리 몇 개만 쓸게요. 소시리의 언어학에다가 일단은 네모 그리고 지문 보면서 나중에 나올 거지만 핵심어만 위에다가 쓸게요. 소시리의 언어학. 언어는 그냥 이렇게만 써. 뭔가를 묘사하는 거 아니다. 재현하는 거 아니다. 일단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수시리 언어학. 언어는 뭔가를 묘사하거나 재현하는 거 아니다. 요것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또 쭉 가서 나달락은요. 비트겐슈타인. 이 아저씨 이름 너무 멋있지 않니? 비트겐슈타인. 완전 어떤 분야에서든 이름이 이런 이름이라면 진짜 전문가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위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맥락에 의해서 사람들이 말을 하고 그 맥락이 언어의 의미를 완성하는 거다. 이렇게 됐을까요? 맥락이라는 말 대신에 상황이라는 말을 쓰는 게 더 이해가 쉬우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철학 쪽에 있어서 거의 끝판왕 같은 아저씨예요. 이렇게. 자, 일단 정지학. 대학 가서 언어학 공부하게 되면 꼭 보게 되는 아저씨 소시르. 언어학은 언어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뒤집는다. 쓸모없는 문장. 소시르 이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언어가 현실의 대상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했다. 반면 꼬불꼬불은 중요하지 않아서예요. 소시르는 언어가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기호 체계를 통해서 설명했고 오히려 사람들이 언어에 맞춰서 현실을 인식한다라고 주장을 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단락 끝. 소시르의 언어학의 특징. 언어에 맞춰 인식을 한다. 이런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그거예요. 에스키모들은 눈을 나타내는 표현이 한 40가지 정도가 돼요. 바람에 날리는 눈, 쌓이는 눈, 쌓였다가 금방 사라지는 눈, 이글루 만들 수 있는 눈, 뭐 포슬포슬 따뜻하게 포근하게 바람 안 불고 수직으로 내리는 눈이라고 해서 눈을 나타내는 표현이 엄청 많아요. 그쵸? 그 사람들한테는 그 눈이 다 다르게 보여. 근데 우리는 눈, 끝이야? 이렇게. 우리나라는 농경사회라고 해가지고 쌀을 표현하는 게 엄청 많아요. 벽시, 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밥, 다 따로야. 이렇게. 근데 외국 애들이 봤을 때는 심어 놓은 것도 라이스고,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도 라이스고, 밥에서 하얗게 김 서리는 거 봐도 라이스야. 걔네들한테는. 왜? 언어가 라이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됐을까요? 두 번째 단락 넘어갈게요. 소시리에 따르면 언어는 이제 가달락 소시르가 한 이야기 아닌가? 저 아저씨가 한 말들은 전부 밑줄 그어야지. 언어는 기호체계다.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게 아니라 묘사. 근본적으로 자의적인 체계다. 자의적인 체계다라는 건 뭐야? 우연성의 결과다. 이런 뜻이에요. 옆에다가 정리해서 쓸게요. 소시르는 이야기합니다. 언어는 기호체계다. 그럼 도대체 기호란 뭐냐? 어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표지를 이르는데 표지야, 표지. 표지판 할 때 그 표지예요.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진다. 기표, 기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시니피에, 시니피앙.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기표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서 들리는 소리. 이렇게 쓸게요. 의미를 전달하는 외적 형식을 이르며 외적 형식. 기의는 말에 있어서 소리로 표현되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의미. 예를 들면 요거 뭐예요? 지금 내가 뭐 그리고 있니? 그렇죠. 여러분들은 산이라고 소리를 내서 읽었죠? 산이라는 이 소리가 기표고 평지에서 우뚝 솟아있다라고 하는 사전 찾으면 뜻풀이 나오잖아. 그게 기의예요. 그럼 이렇게 할까? 기표는 이렇게 발음기호 안에 들어오는 말들이 기표고 기의는
사전 찾았을 때 어쩌고 저쩌고 해놨었던 요 부분, 여기가 기의야. 기의. 산이라는 기표에 그 소리가 지칭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평지보다 높이 솟아있는 땅의 부분이라는 기의가 대응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표만 있어도 안 되고 기의만 있어도 안 돼. 기표와 기의는 옆에다가 서로 대응 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긴 걸 꼭 산이라고 표현하면 산이라고 읽을 필요가 있나? 탄 안 돼? 뿅 안 되나? 되지. 그게 자의적이라고. 저거 이름이 뭐예요? 산. 왜 산이라고 불러요? 자의적이니까. 우연히 이름이 그렇게 붙었어. 소시리에 따르면 다시 밑줄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이고 그 기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약속일 뿐이다. 평지보다 높이 솟아있는 땅의 부분이라는 기의가 한국어에서는 산, 중국어에서는 션, 미국에서는 mountain, 다른 기표로 나타나는 것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자의적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기표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로 확인할 수 있다. 즉, 너무 사랑스러운 말 아니니? 아저씨가 애초에 정리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언어는 자의적인 성격을 지닐 뿐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다. 더불어 소시르는 사람들이 언어 체계에 맞춰 언어의 현실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체크할게요. 언어 체계에 맞춰서 현실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 언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는 건 중요한 거야.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 랑그와 파롤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랑그와 파롤을 구분하는 거지. 따르게 체크해 볼까요? 랑그는 일단 네모예요. 언어가 갖는 추상적인 체계고 추상적인 체계. 파롤은 세모. 랑그의 바탕을 두고 개인이 실현하는 구체적인 발화. 포인트가 되는 말은 개인이 실현하는 여기에요. 소시르는 어떤 사람이 어떠한 발화를 하더라도 그 발화의 표현 방식이나 범위는 사실상 그가 사용하는 언어 체계인 랑그에 의해 지배되거나 제약받습니다. 뭐가? 파롤이. 그래서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할 거예요. 뭐 랑그가 파롤을 지배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빨간 계통의 색을 빨갛다, 시뻘겋다, 새빨갛다, 불긋불긋하다, 불구스름하다, 불구죽죽하다, 뻘겋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 하지만 영어에서는 한국어만큼 빨간 계통의 색을 다채롭게 표현하는 단어가 많지 않아. 따라서 별표. 소시르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빨간 계통의 색을 그들이 사용하는 랑그에 맞게 인식한다. 어떤 나라에는 무지개 색을 그냥 5개로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실제적으로 무지개가 5가지 색깔로 보여. 우리는 7개로 보이는데. 랑그의 차이에 따라 사람들이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랑그의 차이에 따라서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휘를 선택하고 그것을 언어체계에 맞춰 발화하는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말하는 건 내가 생각해서 내 의지로 내 판단에 그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발화의 진정한 주체자는 발화가 아니라 랑그다.
발화의 주체자는 랑드다. 라는 사실을 전제한다. 결국 소시르의 언어학은 진짜 정리할 건가 보네요. 언어가 현실 세계를 수동적으로 언어란 현실을 재현하는 수단이 아니고 현실 세계를 구성한다라는 생각을 함축하고 있다. 언어는 사람의 사고를 지배할 수 있는 굉장히 힘이 있는 존재예요. 라고 이야기했다. 데스카. 오케이. 랑그와 파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랑그는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거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일단 랑그 파롤 이야기한 건 누구예요? 소시르예요. 소시르가 싫어하는 말 뭐야? 재현이야. 모방이야. 재현, 모방 이런 말 되게 싫어해요. 근데 랑그가 현실을 재현한다? 큰일 날 소리. 여기에 파롤이라고 써놔도 틀려요. 1번 탈락. 파롤은 언어의 추상적 체계를 지칭한다라고? 아닐걸. 추상적 체계를 지칭합니다. 추상적 체계. 여기 있네요. 랑그가 추상적 체계지. 그러니까 2번 틀리죠. 3번. 랑그는 개인이 실현하는 구체적인 발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여기 개인이 실현하는 구체적인 발화. 그건 뭐야? 파롤이지. 그러니까 29번에 2번은 랑그와 파롤을 바꿔서 썼네요. 4번. 파롤의 표현 방식은 랑그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고민할 필요 없어. 우리 옆에 아까 이렇게 썼거든. 파롤은 랑그의 지배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4번 맞는 얘기고 게다가 여기 랑그에 의해 지배되거나 제약받는다. 뭐가? 파롤.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겠네요. 5번. 랑그는 파롤을 바탕으로 발화자가 주체이다. 여기에다 밑줄. 발화자가 주체자이다. 주체자는 누구예요? 소시르 나쁘지 않아. 여기네요. 소시르가 이야기하기를 발화의 진정한 주체는 발화자가 아니라 랑그다. 주체자는 랑그예요. 그러니까 29번. 랑그는 파롤을 바탕으로 한 발화의 주체자야. 랑그가 발화의 주체자 맞죠? 근데 어디가 틀렸어? 파롤을 바탕으로 한다. 이 말이 틀렸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5번도 X. 답은 4번. 괜찮을까? 얼레벌레 풀 수 있는지 위에 거 28번 한번 보러 갈까요? 가만 읽었으니까. 언어에 대한 특정한 이론, 소시르에 대한 이론을 사례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다. 일단 괜찮죠? 언어에 대한 상반된 주장. 그래, 있다고 쳐. 소시르 이전과 소시르. 절충, 서로 양보해서 합의점 찾아? 아니죠. 가만 봐도 2번 안 돼. 언어에 대한 관점이 통합되어 가는 역사적인 과정, 큰일 날 소리.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소시르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언어에 대한 이론들은 시대순으로 나열하지 않았고 공통적인 특성? 아니요. 소시르는 그 이전과 달랐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4번 탈락. 언어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며 그렇다 쳐. 일단 최소한 2개는 있으니까. 각 이론이 지닌 의의와 한계 소시르 의견의 이론에 한계 있어요? 없어요. 오! 가만 봐도 1번 답입니다. 됐을까? 나달락 읽으러 갈게요. 우리 끝판왕 만나러 가는 거지. 비트겐슈타인에게 언어는 삶의 다양한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르게 혹은 유사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시했어요. 언어는 맥락에 따라서 존재한다. 이에 따라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하는 것. 언어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이론이 나왔죠. 의미 사용 이론이다. 비트겐슈타인이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언어에 담긴 의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일상생활에서의 맥락 속에서 이 아저씨 맥락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애초에 처음부터 쓰고 시작했잖아요. 맥락 속에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타인의 언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배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맥락에 맞는 말을 사용하고 맥락에 따라 반응하는 것. 가령
빨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배우는 것은 사전에 실려 있는 추상적인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미술 시간에 눈앞에 있는 빨간 사과를 그려보라는 교사의 말에 물감 중 빨간색 물감 중 필요한 빨간색을 골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네. 생명인 사람한테 빨간색 백과사전 펴가지고 빨간색은 이러이러한 색이야 라고 이야기해봐요. 소용이 없어. 이렇게. 생명인 사람은 좀 그렇구나. 깐난 애기들, 저기 어린 애기들한테 빨간색이란 이러이러한 거야. 얘기해봐요. 소용이 없어.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물감 들고 이게 빨간색이야 라고 이해시켜주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는 거지.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의미사용 이론을 사용하기 위해 언어를 게임에 비유해서 설명한다. 언어와 게임은 비슷해요. 됐을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자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을 하는 애들끼리는 그 규칙이 중요해. 그쵸? 근데 나는 죽어도 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한테는 그 룰이 중요하지가 않아. 예컨대 땅 따먹기와 같은 게임의 규칙은 절대분변의 법칙이 아니라 땅 따먹기라는 게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이러한 게임의 규칙은 그것에 참가한 사람들이 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형식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친척들끼리 만나가지고 명절날 고스톱 치면은 일단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따닥이 있냐, 젖쓰기, 젖벅이 있냐 없냐. 여러분들은 모르는군요. 아무튼 규칙 정해놓고 한다고. 이렇듯 언어를 게임에 설명한다라는 것은 곧 밑줄. 언어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해서만 의미가 있다. 그 언어를 통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구체적인 if,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언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사람들의 삶과 엉켜 있으면서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다라는 것을 언어의 모호성을 통해 설명하기도 합니다. 언어는 모호하다. 모호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을 반영할 수 있다야. 모호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을 반영할 수가 있대요. 이게 뭔 소리요? 크다나 작다와 같은 사람들에게 표현들은 사람들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 모호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서 야, 크다, 작다라는 표현 하지 마. 모호하니까. 내일부터 크다, 작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으면 사람들 의사소통하는데 굉장히 불편할걸? 그렇지 않을까? 하지만 이와 같은 표현, 모호한 표현이 없다면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을 때 언급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할 수가 있다. 모호하기 때문에 말을 만들어서 쓸게요. 모호하기 때문에 그나마 표현, 그것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거다. 모호하기 때문에 그나마 언급할 수 있는 거다. 더욱이 사람들은 간혹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리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언어에 존재하는 불명확성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명확성이 오히려 여기 밑줄 긋지만 높은 수준의 명확성이 오히려 융통성의 여지를 없앨 수가 있다. 너무 명확하면 융통성을 없앨 수 있습니다. 모호하기 때문에 표현하고 언급할 수가 있다. 하나만 더 쓸까요? 뭐라고 쓰면 안 될까?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소통할 수가 있어.
이런 거지. 전통적으로 어떤 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수많은 종류의 나무로부터 공통 요소를 추출하여 나무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공통 요소를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 볼게요. 1번, 2번, 3번 얘네들을 싹 다 묶어서 한 단어로 표현해 봅시다.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좋았어. 오늘 그림이 된다니까. 왜 나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에 몸통이 좀 굵고 이렇게 가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얇은 애들이 나와 있고 이파리가 있는 애들이라는 공통점을 추출을 해서 나무라고 생각을 한 거지. 여기 요거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무요 라고 대답했을 때 요 사이에 뭐가 있는 거냐? 어디냐? 서로 다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공통 요소를 추출하는 과정이 바로 요 단계에 있었던 거예요. 나무라고 말하기 전에.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개념을 사용할 때 그것들에 적용하는 공통 요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체크할게요. 공통 요소에다가 밑줄, 밑에다가 이렇게 씁시다.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저거 필수 아니야.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언어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맞물려 있어 삶의 양식이 다양한 만큼 언어 역시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표.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다시 밑줄 언어란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언어는 소통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언어는 재현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나달락 옆에다가 또 쓸까요? 비트겐슈타인. 언어는 재현되는 거 아닙니다. by 무엇에 의해서? 사람의 소통에 의해서. 소시라하고 비트겐슈타인하고 비교적 겹치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지만 대충 눈치챘어요? 비트겐슈타인. 재현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네. 소시르도 재현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 모방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공통점이라는 걸 기억해 두자. 28번에 1번 맞나 확인할게요. 언어에 대한 특정한 이론, 비트겐슈타인의 의미 사용 이론을 사례를 들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네, 그러니까 1번 확실히 맞지. 다음 페이지 30번 풀러갈게요. 온라인 수업 게시판의 일부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가나다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을 읽고 소시르나 비트겐슈타인 중 한 명의 입장에서 이를 해석해서 댓글을 작성하시오. 영어에서는 오징어, 커틀피쉬, 문어, 옥토퍼스의 구분은 존재하지만 쭈꾸미와 낙지를 나타내는 단어는 없습니다. 미친듯이 상관없는 얘기인데 세계 문어의 날 있는 거 혹시 알아요? 세계 문어의 날이 있어요. 몇 월 며칠이냐면 11월 8일. 10월 8일. 옥토버랑 비슷해서 10월. 다리가 8개라서 8일. 그래서 10월 8일은 문어의 날이다. 피문어 너무 먹고 싶다. 어디를 가든 피문어는 없어. 다 오징어 다리야. 문어 다리인 것처럼 팔지만. 물론 이들에 대한 생물학적 학명은 존재하지만 이는 일상적인 단어가 아니므로 사실상 그러한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어머,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언어도 없는 거다. 영어권의 외국인들은 대부분 낙지와 문어를 잘 구분 못하고요. 맛도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시리의 입장에서 영어권의 외국인들이 낙지와 문어를 구분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다르게 인식해, 비슷하게 인식해? 비슷하게 인식하죠. 결국 언어가 현실 세계를 뭐 한다라고? 구성한다라고. 그렇지.
일단 구성인지 묘사인지 헷갈려도 헷갈릴 필요는 사실은 없어. 왜? 소실은 애초에 처음부터 제형 묘사하는 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묘사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트겐슈타인 입장에서 오징어와 문어를 나타내는 단어는 영어에 있지만 쭈꾸미 낙지를 구분하는 단어가 없는 것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무엇에 따라서 삶의 양식에 따라서 언어가 만들어지는 것. 비트겐슈타인은 명확성 이야기 하지 않았지. 오히려 뭐 얘기했어요? 비트겐슈타인은 모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명확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답은 3번. 됐을까? 31번, 32번 있죠. 이게 올해 수능 보는 친구들을 대겨냥을 해서 새로 나온 유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 나 지문이 같이 얽혀 있으면 모의고사에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이 활동에 대한 게 꼭 있을 건데 도대체 뭐예요? 그냥 맞냐 틀리냐 찾는 거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기본적으로는 사실적 이해다. 읽기 전에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언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고 가나를 읽고 이해를 점검하고 지가 만들어 놓은 질문에 대답해보고 가나와는 다른 관점을 찾은 글을 찾아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들. 31번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무슨 문제다? OX 문제다. 시작해보죠. 1번 소시르는 언어가 현실 세계의 대상을 지칭하는 거라고? 언어는 현실 세계의 대상을 지칭하는 겁니까? 묘사하는 건 오케이. 이렇게 쓸까요? 대상을 지칭합니까? 묘사하는 겁니까? 아니요. 잘 풀었네? 그쵸?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 존재하는 많은 불명확성, 다른 말로 이해하게 하면 모호성 긍정합니까? 긍정했지. 소시르와 비트겐슈타인은 모두 언어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나요? 아니요. 전통적인 입장과 달랐죠. 소시르는 비트겐슈타인과 달리 언어가 사람들의 약속에 의해 형성되는 걸 비판합니까? 앞으로 넘어올까요? 언어는 약속이야 라는 이야기를 소시르는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렇지. 여기 체크. 소시르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사람들의 사회적 약속일 뿐이기는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야. 그쵸? 그러니까 4번에 나와 있는 소시르는 언어가 사람들의 약속에 의해 형성되는 걸 비판합니까? 아니요. 비판하지 않지. 그러니까 여기에 와야죠. 그러면 또 확인합시다. 비트겐슈타인은 약속에 의해 형성된다라는 걸 비판해요, 안 해요? 비판 안 해요. 왜? 소시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라는 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활동과 관련해 있으니까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활동을 하려면 이렇게 합시다. 뭐처럼? 게임의 규칙처럼 합의해야 돼. 둘 다 사회적 약속이라는 걸 비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5번 볼게요. 비트겐슈타인은 소시르와 달리 언어가 사용될 때 맥락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부정합니까? 아니요. 맥락에 따라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그리고 소시르와 달리 소시르는 맥락 얘기를 했나? 안 했어. 소시르는 맥락 얘기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소시르와 달리 이렇게 해도 괜찮지.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 시험 포인트는 어디예요? 여기에요. 모두 누구누구와 달리, 누구누구와 달리 얘네들 고쳐놓을 거라고. 32번 보러 갈게요. 다음은 읽기 후 학생이 찾은 다른 학자의 견해다. 이 글을 바탕으로 주제통합적 읽기를 할 때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것 A, B, C 나와 있지만 우리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밑줄만 그으면 끝납니다. 말소리와 지시물 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다른 말로 뭐예요? 자의적이요. 개념이 말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말소리는 개념을 반영하는 거예요. 지시물은
개념을 통해 말소리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언어는 일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개념이 말소리에 반영됩니다. 개념을 통해 말소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예요. 됐을까? 1번. 개념이 말소리와 직접 연결된다는 A와 유사하게 A에서는 개념이 말소리와 연결된다라고 그랬어요? 얘기했죠? 소시르는 기표와 기의가 대응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소시르 기표와 기의가 대응한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아까 옆에 지문 옆에 쓴 데 있었어요. 1번 맞는 얘기. 2번 언어는 일정한 의미를 형성한다. 언어는 일정한 의미를 형성한다. 그러네요. 여기 보시면 언어는 일정한 의미를 형성한다. 대놓고 얘기했죠? 맞는 얘기지. 이거와 달리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소통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괜찮죠? 규칙에 참여한 사람들만 써먹을 수 있는 말이었었던 겁니다. 2번 괜찮아. B니까 또 B 읽읍시다. 언어란 현실 세계를 재현하기 위한 수단이고 언어의 의미는 지시체, 대상 그 자체다. 세계가 먼저 있고 그 세계를 재현하기 위해 언어가 존재한다. 어머, 그러면 말은 복잡하지만 뭐라고요? 언어는 재현하는 거다. 언어는 재현하는 거다. 물론 소시리 얘기와 완전 다르긴 하지만 3번 언어란 현실을 재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B와 달리 소시르는 잘 나왔어. 언어가 자의적이다.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완전 맞는 얘기죠. 그 다음 4번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재현하기 위해 언어가 존재한다라는 B의 입장과 유사하게 비트겐슈타인은 냄새가 나는데 비트겐슈타인도 세계를 재현하네 만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언어가 먼저 있고 절대 불변에 따라 세계가 존재한다고 큰일 날 소리. 비트겐슈타인은 뭔데요? 맥락에 따라서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아니에요. 맥락을 중요시 여겼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 맥락은 그 단어를 쓸 때마다 전부 다 똑같은 맥락에서 쓰여? 아니에요. 공사장에서 집을 짓고 있는 아저씨가 옆에 조수에게 벽돌이라고 이야기하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나에게 건네달라. 이런 이야기인 거고. 길거리 이렇게 남친하고 여친하고 데이트하러 가는데 갑자기 남친이 아 벽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디선가 벽돌이 날라오니까 위험하다. 빨리 피해라. 이런 맥락 아닌가?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건데. 절대 불변의 법칙, 큰일 날 소리. 절대 불변의 법칙이랑 맥락은 완전 서로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 틀린 거지. 5번 C 읽읍시다. 언어에서 사물의 이름은 임의적으로 붙여진 게 아니다. 어이? 자의성을 부정하고 있는 거네요. 사물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을 담고 서로 유사함을 나누어 가지며 사물의 이름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꼭 그래야만 했었던 거다. 저게 꽃이어야만 할 이유가 있었다. 이거죠. 언어에서 사물의 이름이 임의적으로 붙여진 게 아니라는 C의 입장과 달리 오케이. 소시르는 기표 기의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고 하나만 더 쓸까요? 자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맞는 얘기죠. 틀린 건 4번. 됐을까? 밑에 나와 있는 거 단어 뜻은 뭐 4번인데요. 어디 일단 체크해 놓고 한번 보러는 갈까? 그래도 어디 있을까? 기억. 외적 형식을 이르며 외적 형식을 이르다. 외적 형식을 말하는 것이다. 외적 형식을 지칭하는 것이다. 니은 어디 있을까? 랑그의 바탕을 두고 8홀은 랑그의 바탕을 두고 랑그를 기본으로 삼고 이런 뜻이고 디귿에 나와 있는 따라 삶의 맥락에 따라 삶의 맥락에 뭐 의거하여 기준하여
리을에 나타나 있는 리을은 어디 있어요? 빨간색을 골라 여러 개 중에 하나 선택하다 이런 뜻이고 미음에 나와 있는 건 사람들의 삶과 맞물려 사람들의 삶과 관련되어 긴밀하게 관련되다 이런 뜻인데 요거하고 똑같은 뜻으로 쓰여져 있는 거는 4번 요거 하나밖에 없죠.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어휘 문제는요, 뭐 내신하고는 크게 상관없을 수 있으나 가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문맥에 맞는 거 고르기 라고 할 때는 그냥 모의고사 푸는 요령 같은 건데요. 어휘에 있어서 문맥상 의미가 유사한 것은 이라고 찾으면 그 밑줄 그어져 있는 앞에 문장에 앞에에 목적어하고 부사어를 찾아보세요. 일단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에다 다 동그라미 쳐놓고 같은 동네에 모을 수 있는 애들 그렇게 찾으시면 훨씬 쉽게 봐요. 이게 느낌이 있어. 이렇게. 저도 사실은 그렇게 풀거든요. 이렇게. 오케이. 일단 정치.